오늘 보여드릴 오토쇼의 주인공은 포드 자동차입니다. 자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즐거운 건 많은데 빨리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말로 자막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차저는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죠. 근데 이게 슈퍼차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동차 주인공은 포드인데, 포드는 무빙 컨베이어 벨트, 그러니까 요즘에 생산하는 자동화 벨트의 시초가 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창시한 회사고요.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이제 전자식 이동수단, 공유 자전거 같이 이제 공유하는 공유 킥보드 사업에도 뛰어든 모습이고요. 차차 보시겠지만 자동차를 활용하는 방법에 많이 초점을 해서 전시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다른 자동차 전시장하고는 약간 다르죠, 모양이. 왜냐하면 다른 전시장들은 차를 가지고 우린 이런 차를 만든다라고 보여줬던 반면에, 그죠? 여기는 보면은 갖고 있는 F-150 같은 트럭, 제일 잘 팔리는 트럭이라고 하죠. 그 F-150 같은 차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사람들한테 직접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보여주는 방식을 썼어요. 이건 이제 트럭을 가지고 트럭 뒤에 있는 베드에다가 텐트를 이렇게 설치해서 위에서 잘 수 있는 모양을 갖춰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요리 기계로 따지면은 요리 기계 광고를 하는데 기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요리 기계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느낌이 많이 강하죠, 그죠? 요거 똑같은 포드 150인데 요걸 가지고 어떻게 구성했냐면 루프에다가 지붕에다가 카누 카약 같은 거, 워터 스포츠를 할 수 있는 해상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딱 집어놨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아주 인상적인데, 요 트럭에서 사실은 가장 마진이 크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액세서리들이거든요. 그 액세서리들을 아기자기하다 좀 그런가? 고무도 옆에다가 갖다 놓은 것처럼 터프하게 구성을 해가지고 요런 것들을 사서 붙일 수가 있다 라고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할로겐 램프, 이게 LED인가? LED 램프 보이시죠? 이제 강한 경광등을 쓰는 거. 여기 앞에 이제 서스펜션도 BDS, 애프터마켓 같은 제품을 아예 그냥 액세서리로 장착할 수 있는 거를 장착해가지고 내놨죠. 후륜은 머드 커버를 써가지고 거의 안 보이죠, 아무것도. 진흙탕 같은 데 갈 때 그냥 완전히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저렇게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커버. 뒤에 뭐 가스통이라든지, 더 위에 보면은 위에는 큰 라이트가 있죠. 밤에 빛을 비추면 엄청나게 밝은 그 램프 키트입니다. 그것들 하나하나 다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갖춰 놓은 거예요. 저번에 현대자동차 리뷰할 때 제가 액세서리 키트가 조금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들이 이렇게 많이 갖춰 놓고 파는 이유는 저게 마진이 크기 때문이에요. 방금 전에 살짝 지나간 거는 스키 마운트 하는 거. 이건 이제 F-150를 잘라 놓고 밑에 우리 하부가 이 정도로 튼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뭐 이렇게 특징할 만한 것들을 다 집어놨는데, 그러니까 뭐 멈추시고 확대해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트랜스미션, 10단 트랜스미션이라고 써있죠. 이게 포드 머스탱에도 들어가는 10단 트랜스미션이 포드 150에도 들어간다. 당연히 이제 프레임을 강조하려고, 트럭이다 보니까 베드가 튼튼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덕지덕지 많이 붙여놓은 거예요. 크로스빔, 뭐 여기 밑에는 이제 박스형 빔이다, 디귿자형 빔이 아니다, 뭐 네모난 미음자 빔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놓은 거죠. 이제 위어 트랜스포 케이스하고 후축 라인들, 후축 브레이크, 그러면 이제 겹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이 아니라 겹판 스프링이 보이죠? 이 정도를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옆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풀 사이즈 스페어 타이어 키트도 보이죠?
전시장을 활용하려고 저렇게 화면을 이용해서 주행 장면을 살짝 보여줬고, 이 트럭을 조금 살펴보면은 방금 전에 그 액세서리 키트를 뺀 거죠. 이건 그냥 있는 것, 그 서스펜션만 좀 튜닝한 모습 보이죠? 하나 더 저 리저버가 있는 거 보면 머드 커버도 없고, 그죠? 이건 이제 독특한 거는 이렇게 뒤에 이게 문 여는 거를 테일게이트라 그러는데, 이 테일게이트에 포드라고 이렇게 크게 막아가지고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고, 트럭들을 대부분 갖고 왔어요. 뭐 포드는 트럭 라인이 단순해요. F150, 250, 350 이런 식이에요. 250, 350 이런 식으로. 자꾸 영어를 써가지고 죄송해요. 입에 여기서는 다 150, 250 이렇게 안 부르니까. 겹판 스프링 아까 본 거 또 있죠. 코일 스프링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사람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차는 탔는데 차 안에 탈 때 그 안경 쓰고요. 가상현실 안경 쓴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래도 트럭은 뒤에 베드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꼼꼼하게 체크하는데, 지금 본 게 이제 베드에 프로텍션 레이어 있는 그 베드 라이너라고 하고요. 지금 보여주는 트럭은 가격대가 F-150인데 45,000불짜리에 12,000불짜리 업그레이드 키트가 들어간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44,000불이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원 정도의 튜닝만, 그러니까 그 업그레이드 옵션을 한 1,500만원 정도 붙인 거고요. 트럭 밑에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아까 옆으로 세워놨더니 이제 이렇게 공중에도 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네 하체를 좀 강조해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자신감이죠. 2.3L 에코부스트 터보라는 그 문구가 보이시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우려도 하면서 하는 그 엔진입니다. 트럭에 과연 2300cc 엔진이 들어가도 되느냐, 요즘에 좀 말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 트럭들은 전통적으로 뭐 5000cc, 6000cc, 6500cc 막 이렇게 점점 대형화였는데, 갑자기 이제 2300cc로 줄이면서 저게 아직도 충분하게 줄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기어를 바꿔서 승용차 라인으로 왔어요. 포드는 크게 트럭과 이제 승용차 두 개로 나눴어요. GT 라인에 브레이크를 보여주는 카본 파이버 브레이크 로터가 보이시죠? 좀 움직이는 슬라이딩 햇인데, 그건 이제 로터 강의에서 제가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스커트도 보시면 바디 스커트도 다 파이버글래스로, 탄소 섬유로 다 만들었고요. 얼마나 비싼 차인지를 보실 수가 있죠. 근데 후축으로 들어가는 에어벤트, 이게 아마 뭐 열어볼 수는 없지만 엔진은 미드 엔진일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보다시피 또 후축도 마찬가지 카본 파이버에 브em보 캘리퍼 똑같죠. 전륜보다 약간 작지만 거의 뭐 큰 사이즈, 굉장히 후륜치고는 큰 사이즈의 브레이크입니다. 열어볼 수는 없지만 보다시피 이게 지금 후축, 그러니까 미드 엔진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배기관이 되게 위에 있어. 그래서 트렁크 쪽으로 가면은 배기관 다 막아야 돼. 저 뜨거운 공기를 다 맞을 수밖에 없게 저런 식으로 설계를 해놨네요. 비싼 차인데 색깔이 전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네요. 포드는 이제 트럭과 SUV의 생산을 집중한다고 해서 얘를 승용 라인을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퓨전이라든지 포커스 이런 좀 작은 차들은 생산을 줄이고 지금 보여주는 머스탱만 생산을 계속 유지하기로 해서요. 전시장을 보시면은 머스탱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빨간 차 보신 것도 있지만 이렇게 검은색으로 구성해 가지고 2인승짜리, 저 뒤에 파란색 보이는 쉘리 모델, 다양한 모델로 포드 한 가지 모델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모델을 튜닝해 가지고 이렇게 전시해 주는 모양을 볼 수 있어요.
포드는 방금 전에 앞에 헤드라이트에서 보셨겠지만 상어 아가미를 많이 형상을 떴어요. 브레이크 등도 상어 아가미의 형상을 많이 땄고요.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승용 라인에 서 있는 이 포드 150는 뭐냐면 랩터 모델입니다. 포드 150 랩터는 약간 이제 승용차의 그 감성, 뭐 GT 라인의 감성을 한다 해가지고 만든 뭐 상위 라인인데요. 여기는 이제 아이가 저 뒤에 타고 내릴 수 있는 계단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GMC 차량을 제가 한번 리뷰해드릴 때, 아니 그 오토쇼 찍어온 거를 영상을 보여드릴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GMC는 저 스텝 올라가는 계단을 조금 더 다르게 잘 구성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요거는 자주 볼 수 있는 휠은 아니에요. 카본 파이버 휠인데 굉장히 경량화된 거죠. 알루미늄 알로이 합금 휠보다 더 가벼워가지고 그 차량의 움직임, 특성을 향상시키는 휠인데 굉장히 비싸요. 저게 4개 갖추는데 대략 15,000불 정도가 들어서 한국 돈으로 한 2천만원 정도 들까요? 2천만원 정도 들면은 한 짝에 바퀴 하나에 한 400만원짜리 휠이라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휠은 아니에요. 포르쉐나 이런 차들은 많은데 슈퍼카에 많이 들어가죠. 네, 참 부러운 휠입니다. 근데 픽스드 캘리퍼를 후륜에 쓸 경우에 단점이 이렇게 추가의 캘리퍼가 하나 더 필요한데 저게 주차 브레이크입니다. 픽스 캘리퍼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 등이나 앞에 있는 램프나 전부 다 상어 아가미 형상을 많이 채택을 했죠. 아까 전에 트럭의 밑에를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하더니 이제는 머스탱의 아래를 또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고 전시했어요. 여기 찍어가지고 보여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좀 편집하는 제 입장에서도 좀 어지러워요.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은 화면을 보면서 말을 하려니까 좀 어지러운데 전방에 뭐 카메라라든지 그런 안전 센서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단순하게 이제 해놓고 보여주고자 하는 키는 이 바닥이죠, 바닥. 컨버터블, 한국에서 오픈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거를 이제 컨버터블이라고 하는데, 컨버터블은 이제 EPS 보이지만 컨버터블은 차체의 강성이 잘 안 나오면 차가 많이 놀아요. 그래서 왜냐면 루프 그 지붕 라인에 지지해주는 B필러나 이런 A필러 같은 것들을 지지하는 그 지붕이 없기 때문에 바닥이 10단 트랜스미션 아까 얘기한 거 포드의 10단 트랜스미션이 아까 그 F-150에 들어간데 여기도 이제 있죠. 프레임을 많이 보셔야 돼요. 프레임을 F-150 GT 머스탱 프리미엄 컨버터블이라고 써있죠. 이 컨버터블 라인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차체 강성이 확보가 안 되면 컨버터블이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그 하체 라인을 볼 수가 있고요. 독립 리어 현가 장치 서스펜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기 장치, 배기음 하는 머플러도 2개로 나눠 가지고 나가는 쪽에 배기관도 4개로 만들어 가지고 배압을 많이 줄여준 모습이고요. 알루미늄으로 써서 스프링 매스하고 언스프링 매스의 차이에 그쪽에 이제 경량화를 실현을 한 거예요. 드디어 머스탱이 아닌 퓨전 차량이에요. 미국의 경주 대회에 나스카라는 게 있는데요. 나스카에 참여했던 차량을 갖다가 전시해 놓은 모습이에요. 롤케이지가 굉장히 튼튼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 거추장한 거 다 떼놨죠. 시트라든지 이런 롤케이지 튼튼한 거 보시고 뒤에는 이제 여기에 들어간 튜닝 부품들을 아주 다양하게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트럭에서도 보여줬지만 액세서리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것을 갖춰 놓은 거가 얼마나 튜닝 그 문화가 많이 이렇게 저변에 확대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경주용에 쓰였던 건데 저는 이런 파트에 관심이 더 많아서 디퍼런셜 커버 이런 걸 따로 팔죠. 260불짜리 인테이크 공기 들어오는데 필터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이거가 599불 트로틀 바디 인테이크 앤 캘리브레이션 파워 팩 서스펜션 보이시죠? 스테빌리저 봐요.
이건 언젠가 제가 유튜브에서 해드릴 일이 있어야 되죠. 이제 나중에 리뷰해 드릴게요. 이게 그 엔진에 트랜스미션에 꽂혀가지고 바퀴로 나가는 그 유니버설 조인트입니다. 유니버설 조인트 안에는 이렇게 베어링, 레이스, 이런 식의 스플라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나중에 차차 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렘보 브레이크고 6피스톤이고 가격이 얼마? 1759불, 한 200만원 돈 되겠네요. 슈퍼차저는 아직 제가 설명 안 드렸죠. 되게 슈퍼차저입니다. 네, 아직도 참 자동차는 해드릴 게 참 많은 것 같아. 스포일러의 각도가 참 인상적이죠. 저런 식으로 아주 수직으로 이렇게 꼿꼿하게 세워놨네요. (2018년) 나스카에서 챔피언을 2번 먹었다라고 보여주는 거고요. 이게 뒤로 보면은 그 백미러죠. 백미러라고 하는 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조그맣게 구성했죠. 그죠? 왜냐면 공기 역학적으로 그것 때문에 그렇고, 휠도 보시다시피 알로이 휠 같은 거 뭐 이렇게 멋낼 필요가 없어요. 보면 타이어하고 레이스 자체를 맞춰준 그런 타이어를 쓴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한 번 기름 넣으면 500마일, 그러니까 한 800km 정도를 갈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고 이제 잘라 놓고 데모해 놓은 거예요. 그때까지 보여준 트럭, 그 다음에 머스탱을 제외하고 나온 유일한 또 SUV 모델인데요. 자, 이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고요. 보시죠. 여기 오렌지 라인으로 보이는 라인이 하이 볼티지 라인입니다. 서스펜션 커버 마운트 보시면 얼마나 단단한 커버 하우징 쓰였는지 알 수 있을 거고, 브레이크는 보시다시피 벤티드 로터에 2피스톤 큰 캘리퍼를 썼네요. 타이어도 잘라놔가지고 단면 보시기가 좋죠. 아까 얘기한 대로 오렌지 라인은 다 하이브리드에서 그 고압 볼티지를 표시하는 라인이고요. 저 중간으로 보이는 라인이 바로 그 트랜스미션. 엄청나게 크네요, 이거 트랜스미션. 이렇게 잘라가지고 전시하는 게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방식이에요. 자동차 이렇게 자른다는 게 다 레이저 커팅을 해야 돼가지고 쉽지 않은 방식인데 이렇게 이쁘게 잘 잘라놨고요. 저의 이제 포드에 대한 전시 설명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